안녕하세요. 2020년 충남 청소년 활동 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박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안아봐요. 아껴주고 나눠주고 바꿔주자 유기견에게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안아봐요 필요성과 목적 및 개요, 홍보 및 지역 연계 방안, 그리고 회기별 운영 사례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아봐요 필요성입니다. 아껴주고 나눠주고 바꿔주자 유기견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아껴주기 프로젝트, 나눠주기 프로젝트, 바꿔주기 프로젝트 이 세 가지로 유기견에게 청소년들이 나눠줄 수 있는 거, 바꿔줄 수 있는 거, 또 아껴줄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아봐요 왜 해야 할까요? 청소년이 기획, 운영, 평가하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폭넓은 활동 경험을 통한 전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8대 영역 중 5위인 봉사활동의 확대입니다.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고 중학생 봉사활동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영역 중에서도 재능 나눔 봉사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 재능 나눔 봉사활동의 영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약 1000만 가구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률이 증가하는 반면에 놀랍게도 유기동물 입양률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발생률이 더 높아서 그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과 더불어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 및 개요입니다. 안아봐요는 유기동물의 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유기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유기견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아봐요 프로그램의 개요입니다. 안아봐요의 주 영역 목표는 협업과 사회 정서이고요. 사업비로는 500만 원으로 연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활동 장소로는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또 유기견 보호센터인 포해피니스, 그리고 에이지펫 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14세에서 16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및 지역 연계 방안입니다. 안아봐요는 우선 지역 내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와 지속해서 연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포해피니스라는 유기견 보호센터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서 유기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역 행사 취소로 인해
대신 대체 프로그램으로 도그킹을 진행했습니다. 또 유기견 없는 도시와 에이지펫파크 강사님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방안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번 진행을 하였는데요. 온라인 홍보로는 홈페이지 혹은 SNS에 게시하여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뉴스 혹은 수련관 내 게시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각각 부서를 정했었는데요. 그중 홍보부서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이 각 학교와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회기별 운영 사례입니다. 저희 아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총 9회기 중에 현재 10월 27일 기준 7회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첫 1회기에는 오리엔테이션과 동물보호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앞서 1회기에서는 반려동물 영역 시험과 더불어서 사전 활동지로 내가 유기견 혹은 반려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활동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기대가 될 정도로 아이들의 의견이 정말 다양했었습니다. 2회기 바꿔주기 프로젝트로는 말 그대로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앞서서 유기견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아야 지역 사회 주민들이 개선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이 유기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기견이 왜 불쌍한가요? 라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받았었습니다. 3회기는 나눠주기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유기견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때 유기견 보호소에 물품을 기부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에 직접 문의해서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유기견들의 방석이라든지 장난감 등의 의견을 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안 입는 헌옷,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쿠션, 셔츠 이런 것들을 직접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을 직접 초빙을 해서 청바지를 뜯어보고 또 미싱을 하면서 손수, 방석과 또 장난감을 만들었는데요. 또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점은 직접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던 건데요. 아이들도 직접 방문해 보니까 유기견 보호소의 현 상황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기견에 대한 편견들을 좀 깰 수 있는 시간이었었고, 실제로 이 회기 이후에 아이들의 참여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4회기로는 아껴주기 프로젝트로 이제 마지막 회기인 댕댕이 필름 페스타에 대한 기획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회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때는 홍보부, 진행부, 기획부 이 세 가지 부서를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부장과 부원을 이제 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페스타를 기획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 사회기가 끝난 후에도 아이들은 계속 단톡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회기로 나눠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때는 직접 아이들이 강아지 수제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본 간식이었는데도 그때 만났던 유기견들에게 줄 생각을 하니까 이날 역시 아이들의 참여도 높았고 직접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도자가 직접 가서 잘 전달을 했었고
또 방석과 더불어서 간식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또 육회기로는 바꿔주기 프로젝트로 유기견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 도그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도그킹, 강아지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것도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를 했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외부 청소년 참가자와 또 키우지 않는 외부 청소년 참가자를 직접 모집을 해서 에이지펫파크에서 여기 강사님을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유기견이 왜 발생할까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들과 논의를 했을 때 아마 반려견을 키울 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도그킹을 통해서 반려견과 놀아주는 법 또는 반려견 패티켓이라고 하죠. 반려견 에티켓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유기견 인식 개선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참여한 참가자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그냥 예뻐서 귀여워서가 아니라 내가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회기 아껴주기 프로젝트로 댕댕이 필름 페스타 영상에 관한 심사와 또 페스타 준비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8회기 아껴주기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댕댕이 필름 페스타 영상회와 함께 시상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회기로 최종평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1회기부터 지금 9회기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단순히 이번 연도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유기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고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나바이오의 기대 효과입니다. 우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요.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협업과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사회정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진행해야 할 봉사활동에 대해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우수 프로그램 벽수리 오영제 사례 발표를 맡은 성정 청소년 문화의지 무해찬입니다. 벽수리 오영제 이름을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5명이 벽을 수리한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벽을 수리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5명이 아니라 5개의 조 인원을 편성하여서 3D 펜을 활용해서 망가진 벽을 수리하거나 꾸미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목차를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요, 홍보 및 지역 연계 방안, 회기별 운영 사례,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2016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때 등장을 하면서 AI, 빅데이터, IoT, 통신 이런 분야가 산업 시대 전반에 융합이 되면서 시대가 변하게 되었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3D 프린팅, 로봇공학, 나노공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신기술과 결합이 되거나 기존 서비스에 융합이 되는 형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인재들은 학교의 교육이 변화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학교 교육 변화는 가장 먼저 교수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교과별로 이제 중요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 활동을 이제 청소년 스스로가 이뤄나가는 그런 방식의 수업 방식으로 변하게 됐고요. 이런 수업 방식을 벽수리 오형제에 적용을 하여서 아이들이 활동 목표인 지역사회 변화라는 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3D 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만 알려주고 조편성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앞서는 분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창의성, 감성, 직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는 학교 교육에서는 좀 발전을 이루기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 분야를 예로 들게 되면 이 분야에서는 미적 표현 하나만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3D 펜을 여기에 플러스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디자인을 하는 미적 활동을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3D 펜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생각한 물건을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3D 프린팅 기술에 활용되는 소재의 다양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PLA, ABS 같은 필라멘트를 사용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금속, 수지, 이제 식품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약 7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2020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약 3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3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성장이 좀 더딜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2016년에 비해서는 성장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청소년들이 그쪽 분야에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중요하게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변화인데요. 기존 거리 변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의 주를 이뤘고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한정된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 사이에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재도 물감이나 스프레이 같은 일정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렇지만 3D 펜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벽화를 한다거나 꾸미는 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예로 들 경우 유리로 된 저희 벽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칸마다 3D 펜으로 이제 아이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붙여놓은 경우가 되고요. 저희 2층 사진인데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벽이 금이 가 있는데 건축물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 금 간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토르 망치를 만들어서 천둥이 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요.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드리면은 3D 펜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 망가진 건축물이나 담벼락을 보수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과학적이며 수학적인 능력이 다양하게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정 이동 지역사회 주변에 낙후된 시설이 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 개선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게 돼서 프로그램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짰던 프로그램 개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참가 대상이 이제 관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15명 인원을 선발해서 이제 진행이 되려고 그랬고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자 5명까지 뽑아서 20명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이제 조별로 나가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다음 프로그램 일정을 보시게 되면 총 10회기 진행해서 이제 토요일 1시에서 4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1시에서 4시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1회기에서 6회기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설치를 하거나 만드는 작품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10시부터 이제 4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게 좀 회기를 한 회기 늘려서 총 11회기가 진행되고요. 7회기부터 11회기까지 이제 외부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활동 장소를 설명드리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 별 하나, 별둘 강의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문화의 집이나 성정 이동 지역사회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지역사회 변화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봉사 시간이 7회기부터 11회기까지 지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회기별 운영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 회기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변화했던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5월 운영 시작이었던 프로그램이 7월 시작으로 이제 연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입장 전에 체온 측정하고 손소독제로 이제 손 소독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강의실은 별 하나 강의실, 이제 수용 정원이 20명이었던 강의실에서 별둘 강의실, 이제 수용 정원 40명까지 수용 가능한 강의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칸막이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강의실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공간을 좀 두고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공간을 합쳐서 사용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시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담당자들과 얘기를 통해서 쉬는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진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화장실에 가서 손 소독을 꼭 비누로 손을 씻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저희 같은 경우는 활동 장소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사용하지 않는 그 제한을 두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소독 및 환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별 하나 별둘 강의실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벽소리 오영제 프로그램 하나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저희 그 벽소리 오영제만 사용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의 집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7회기 이후부터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 조별로 소수의 인원으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장소 강의실에서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PPT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성정 이동 지역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진흥원 선생님이랑 얘기를 통해서 이제 문화의 집 내부 안에서만 진행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회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활동 안내 및 설문조사를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으로 이제 PPT 게임을 간단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아이들 직접 3D 펜으로 체험도 진행을 하였고요. 1회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진행이 되었고, 2회기 같은 경우는 2회기와 3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3D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제 3D 프린터와 3D 펜의 차이, 예를 들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재료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고, 올바른 작동법을 다시 한번 강사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회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평면적인 물건을 만들어 보았고요. 3회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평면적으로 만들었던 물건들을 합쳐서 입체적인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안경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고, 3학기에서 만든 사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피규어, 자기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4회기와 5회기 같은 경우는 띵크캐드라는 이제 온라인 그 모델링 그 프로그램 사이트인데요. 이 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이 모델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터 혹은 물건들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때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시기여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이 띵크캐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모델링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해온 친구는 한 7, 8가지를 모델링해서 가지고 와서 5회기에 이제 강사님이랑 마무리로 한 번 더 그 3D 프린터로 프린트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6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이 5회기에 만들었던 모델링 작품들을 프린트 해오셔가지고 아이들이 후가공 처리를 하였는데요. 후가공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포로 그 매끄럽지 못한 표면을 메꾼다거나 문질러서 매끄럽게 만들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원하는 색으로 채색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들이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나와서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한 회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회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의 집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2회기부터 6회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 시간은 3시간, 총 3시간인데 이 중에서 강사님이 진행하는 건 2시간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1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디가 이제 보수를 해야 되고 꾸며야 되는지 좀 찾아보면서 미리 사전에 좀 결과물들을 조금 만들어 보았고요. 각 조마다 좀 다양한 그 작품들을 설정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하였는데 주차장 벽에 실을 써서 붙인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 주 출입구 앞에 이제 집을 만들어서 붙인다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꽃잎이나 나뭇잎을 만들어서 중간에 나무 줄기를 하여서 이제 사계절을 표현한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7회기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영상 촬영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8회기랑 9회기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진은 이제 저희 성정원 문화의 집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3D 펜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 능력과 탐구 능력 향상이라고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제 외부에 담벼락이나 망가진 부분에 설치할 때 그 부분에 어떻게 해야지 지지가 잘 되고 고정이 잘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이 만들 때 3D 펜으로 나오는 이제 필라멘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혼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각각 나눠져서 파츠를 나눠서 만든 다음에 이후에 하나로 합치면은 그 활동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 동안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기보다는 좀 여럿이 합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편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활용 방법 탐구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3D 펜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활용하면은 더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별로 얘기하면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이끌어내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3D 펜을 통해 문화의 집 및 지역사회 환경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만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성정 이동 주변이 이제 한 3년 후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례 발표는 마치게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물어보실 게 있으시다면 성정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